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서 누군가 매달 50만 원씩 몰래 빼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미국인들의 집 마당에는 보이지 않는 관세라는 이름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 꽂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기롭게 내걸었던 관세 장벽이 정작 미국인들의 지갑을 털고 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오늘은 이 관세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관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매기는 입장료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입장료를 누가 낼까요? 트럼프는 외국 기업들이 낼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대외관계위원회 CFR와 주요 경제 연구소들이 내놓은 리포트들은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미국 소비자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부터 숫자가 증명하는 잔인한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벌어들인 수조 원의 돈,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이들이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해 낸 벌금 아니냐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중국에서 1,000원에 떼오던 물건에 정부가 300원의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300원을 내고 손해를 보면서 예전 가격 그대로 팔까요? 아니면 물건값을 1,300원으로 올릴까요? 답은 뻔합니다. 결국 300원은 물건을 사는 미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의 함정입니다. 관세는 외국 기업에 매기는 벌금이 아니라 수입업자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수입업자가 그 세금을 내고 나면 당연히 그만큼 물건값을 올리게 되죠. 결국 외국 놈들 돈 뺏어오겠다던 호기로운 선언은 정작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의 분석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트럼프가 매긴 관세 부담액의 무려 94%가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94%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네 친구가 밥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카드로 결제된 상황과 뭐가 다를까요? 관세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방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를 찌르는 창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에서 물건 사실 때 무료 배송이라고 적힌 걸 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왠지 돈을 번 것 같죠? 그런데 만약 그 무료 배송이 사라지고 오히려 배송비가 물건값만큼 붙는다며? 지금 미국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손해보고 가격을 깎아줄게라고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94%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이 장에서 그 기막힌 내막을 공개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4%. 이 숫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누구를 향한 칼날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놓치기 싫어서 가격을 깎아줄 것이다라는 주장은 아주 그럴싸한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10% 올렸을 때 외국 수출업자들이 가격을 내린 폭은 고작 0.6%에 불과했습니다. 10%를 때렸는데 상대방은 0.6%만 아파하고 나머지 9.4%의 고통은 고스란히 미국이 떠안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000원짜리 물건에 100원의 세금이 붙었는데 파는 사람이 6원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하라라고 배짱을 부린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체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안 쓰면 미국산 쓰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장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스마트폰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미국 수입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관세를 다 내면서 물건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낸 세금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 여러분의 영수증에 찍히게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 우선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관세는 상대방의 팔을 비트는 기술인 줄 알았는데
정작 비틀린 건 우리 국민의 장바구니였습니다.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나도 모르게 트럼프 세금을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느긋하게 웃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만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이 풍경.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 주려던 매, 내가 다 맞았다는 표현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관세를 10%나 올렸는데도 외국 기업들이 가격을 고작 0.6%밖에 안 깎아줬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배짱을 부릴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갑질이 왜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격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오만한 자신감의 근거, 그리고 10%의 관세가 왜 우리에게 0.6%의 타격으로밖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마법 같은 엇박자의 비밀을 3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의 관세가 왜 상대방에게는 치명타가 되지 못했는지 그 허망한 경제 전쟁의 민낯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10%의 벌금을 매기면 상대방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가격을 10% 근처까지는 깎아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외국 기업들이 깎아준 가격은 고작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10%라는 무거운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상대방은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0.6%만큼만 몸을 움츠렸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수치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1만 원짜리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 번영회에서 사과세로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과값을 9,100원 정도로 확 낮춰서 세금 부담을 같이 나눠 가질까요? 아닙니다. 이 사과가 없으면 못 사는 단골들이 줄을 서 있다면 여러분은 가격을 단 60원만 깎아주고 나머지 940원의 세금은 손님에게 전가할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상대로 장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 배짱 상인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이 가격 밑으로는 못 팔아. 살 테면 사고 말 테면 말아라라는 식이죠. 결국 미국은 상대의 팔다리를 묶으려다 자기 국민의 장바구니만 묶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10%의 공격력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9.4%가 증발해버리고 그 증발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미국 수입업자의 부채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상대의 길을 꺾겠다며 시작한 전쟁인데 상대는 깃털 하나 뽑힌 수준이고 내 휘두른 팔 근육만 파열된 셈입니다. 15년 넘게 차트를 보며 느낀 점은 경제는 감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결국 대체 불가능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매겨도 그 물건을 대체할 곳이 없다면 관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하며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버티기에도 한계가 온 거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백기를 들고 일어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유통의 공룡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마저 이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청구서를 넘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어떻게 거대한 홍수로 변해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는지 그 아슬아슬한 현장을 사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우리가 잡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했던 거대 유통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가 던진 메시지는 가히 절망적입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미리 사둔 재고 물량으로 가격 상승을 필사적으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앤디 제시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가을을 기점으로 저렴한 재고는 소진됐고 이제 인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의 동네에 아주 큰 저수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뭄이 들어도 저수지에 물이 차 있는 동안은 마을 사람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유통기업들이 미리 확보한 재고가 바로 이 저수지의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고 물만 계속 써대니 이제 바닥에 진흙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댐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을 손가락으로 막으며 버텼지만 수압이 한계를 넘어서자 이제 거대한 물줄기가 마을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줄기는 바로 여러분이 내일 아침 마트에서 마주할 인상된 가격표입니다. 아마존 같은 유통업은 원래 이익률이 아주 박합니다. 100원을 팔면 5원 남기기도 힘든 한 자릿수 영업 이익률의 싸움이죠. 그런데 관세로 인해 비용이 10%나 치솟았습니다. 5원 벌어서 세금 10원을 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결국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그 10원의 부담을 물건값에 얹어 소비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라는 아마존의 고백은 사실상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비용 전가 통지서와 다름없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통 공룡이 흔들리면 그 아래 수만 개의 중소 판매자들은 이미 초토화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들이 가격만 올리고 끝낼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훨씬 더 잔인하고 근본적인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을, 노동자에게는 해고, 통지서를 내미는 이중 작전입니다. 관세가 불러온 비용의 공포가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까지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 서늘한 일자리 학살의 현장을 5장에서 공개합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물건값을 올리는 게 방어라면 비용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건 공격이죠. 관세라는 거대한 비용의 파도가 덮치자 기업들은 이제 사람 대신 기계라는 구명보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경제를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현상은 바로 관세와 AI의 악마적 협공입니다. 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어떻게든 마진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는 정부에 내야 하는 돈이라 깎을 수가 없죠. 결국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인 인건비에 칼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면 짐을 버려야 하는데 관세라는 짐은 바닥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배에 탄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그 자리에 훨씬 가볍고 효율적인 자동 노젓기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 공룡 JP모건은 주주권 행사나 복잡한 자문 업무에 AI 모델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알고리즘이 대체하면서 노동 생산성은 올랐지만 반대로 고용의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이 고용 지표의 착시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실업률이 낮아 보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라는 채찍이 기업을 때리자 기업은 그 아픔을 잊기 위해 AI라는 마취제를 맞으며 사람을 해고하는 구조적 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관세가 역설적으로 노동자의 자리를 기계에게 넘겨주는 촉매제가 된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가장 답답한 건 누구일까요? 바로 기준을 잡아줘야 할 심판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법정에서는 이 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냐, 의회의 권한이냐를 두고 대법관들이 장고에 들어간 사이 경제의 불확실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니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피를 흘리고 있는 형국이죠. 과연 미 연방 대법원은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6장에서 그 멈춰버린 심판의 시간을 추적해봅니다. 지금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경기장 위에는 선수는 있는데 심판이 보이지 않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당장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최종 심판관 미 연방 대법원이 입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하며 광범위한 관세를 매겼지만 반대편에서는 돈을 걷는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의 월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의 가업을 잇는 방식, 즉 세금을 걷는 규칙을 두고 집안의 큰어른들이 내 권한이다, 아니다, 내 선을 넘었다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유를 좀 더 구체화해 볼까요?
여러분이 마을에 갑자기 통행료를 걷겠다고 선언한 자경단장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해서 판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판사가 이게 정당한 통행료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갈취인지 생각 좀 해보겠다며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판결이 늦어지는 사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통행료를 내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장고를 거듭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안개처럼 자욱해집니다. 기업들은 내일 관세가 없어질지 아니면 2배로 뛸지 알 수 없으니 투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고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나쁜 정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알 수 없는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심판의 눈치만 살피며 피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 지연의 대가는 고스란히 현장의 기업과 가게가 치르고 있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니 경기는 엉망진창이 되고 관중석의 관객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장의 관객들, 즉 미국 국민의 민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내가 세상을 구했다며 화려한 자축 파티를 벌이고 있지만 경기장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은 환호가 아니라 야유에 가깝습니다. 화려한 수사학으로도 가릴 수 없는 차가운 지지율과 냉담한 민심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왜 박수 없는 동무대를 지켜보며 등을 돌리고 있는지 실장에서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구름 위 전용기 안에서 자신만의 승전보를 쓰고 있습니다. SNS에는 연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적 승리라는 자화찬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전용기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그가 마주할 풍경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에 가깝습니다. 최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야말로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재의 관세 정책이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구호가 국민들에게는 물가를 다시 비싸게 만드는 재앙으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보호해준다고 해서 표를 줬더니 정작 보호받는 건 기계와 알고리즘이고 자신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으니까요. 이건 배신감을 넘어선 생존의 공포입니다. 정치가는 숫자로 세상을 보지만 국민은 장바구니 무게로 세상을 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지갑을 털어 국가의 자존심을 사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민의 원성을 무시하고 이 위험한 질주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한번 떠난 일자리는 로봇의 차지가 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 화려한 서막 뒤에 감춰진 이 처참한 성적표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 시장의 원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서민들이 치른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마지막 변수는 무엇일까요? 위기의 미국 경제를 구할 마지막 반전의 시나리오를 8장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경제적 실험의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라는 이름의 부메랑은 던진 사람의 손을 떠나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메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차가운 시장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는 위축되고 비용이 오르면 기업은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한다는 것을요. 이 자명한 경제 원리를 거스른 대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라는 또 다른 변수와의 결합입니다.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정책의 유연성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미국 경제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의 배신과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세는 정말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지갑을 겨냥한 날카로운 창일까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의 흐름은 복잡하지만 그 원리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숫자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분석팀이었습니다.